그러니까 그 충격을 어느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지금에 비교하면요. 15W 수준인데 13,700 뺨을 때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KBNC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CPU, 옛날 CPU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쉽게 정리하면은 덜 알려졌지만 뭐 CPU 역사에 의미 있는, 그리고 기억하면 좋을 명작 CPU 선 이렇게 뽑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CPU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워낙 많았어요. 그렇죠. 뭐 추억이 있는 CPU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이번 편에 언급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 해드릴 거는 검색하면 나오는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그거잖아요. 뭘 알아야 검색을 하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 검색도 못해요. 존재 자체를 모르면은 검색도 못해요. 검색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검색을 하실 수 있는 힌트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가십성으로 드리고, 나머지 더 필요한 정보가 이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거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알고 계셔도 탑티어 찍습니다. 너 좀 뭐 좀 아는구나. 네, 뭐 좀 아는구나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소리는, 거기까지는 제 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CPU는 뭔가요? 인텔 CPU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데스크탑 사용하시는 분들 잘 몰라요. 펜티엄 M 도선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펜티엄 M 도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 게 그 다음 제품 요나이 첫 번째 제품이에요. 이게 언제쯤 나왔던 CPU인가요? 이게 펜티엄 4 시절. 펜티엄 4 시절. 넷버스트 시절. 네, 넷버스트 시절에 나온 제품인데, 넷버스트가 문제가 있잖아. 어떤 문제가 있었죠? 클럭은 높은데 클럭 발열도 높고 성능은 안 나오고. 그쵸, 뭐 발열 높은 건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인텔이 넷버스트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클럭을 올리면 고성능 CPU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클럭을 아무리 올려도 성능이 안 나오잖아. 발열 때문에. 넷버스트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넷버스트를 나중에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코어로 가죠. 그 코어가 P6 아키텍처 기반이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펜티엄 3 펜티엄 기반 3 기반.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코어를 만든 게 이스라엘 연구소고,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그때 외계인 고문해서 만들었다. 맞아요. 그런 얘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죠. 이 제품이 당시 시절에 나온 노트북용 CPU예요. 노트북용이었어요? 네. 현재 데스크탑 코어 i 시리즈의 원조는 얘예요. 그러니까 펜티엄 3를 가지고 처음 컨버전한 게, 다음 아키텍처로 만든 게 얘고, 이걸 개선한 게 코어 2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i로 가는 거예요. 얘가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얘는 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게 노트북용 CPU잖아. 네. 그러면 데스크탑 CPU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팔았어요. 따로 이렇게 칩을 팔았어요? 네, CPU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장착할 수 있는 보드도 있어요. 보드도 팔았어요. 그래요? 네, 이게 소켓 479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켓이 소켓 478이죠. 네네. 호환되지 말라고 핀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꼽지 말라고. 네네네, 못 꼽게. 근데 그거를 또 누가 어댑터를 만들었어. 478에다가 478 딱 어댑터 꼽고 그 위에 CPU 꼽는 거지. 아수스. 어댑터도 있고, 아니면 479형 보드가 따로 나왔어요. 가장 많이 보드를 만드는 회사가 에이오픈이에요. 얘가 뭐의 원조냐면 현재 미니 PC의 원조야. 그 작은 PC들. 네, ITX 미니 PC 있죠? DC 전원 쓰는. 얘 당시에 DC 전원 쓰는 ITX 보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전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5W, 35W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25W, 35W인데 성능이 펜티엄 4보다 높아. 그러면은 미니 PC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보드, ITX 보드를 사서 미니 PC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회원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MODT라고 저희가 세미나도 했었어요. 인텔하고 같이. 그때 CPU가 펜티엄 M 도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런 ITX용이나 어떤 미니 PC 같은 스타일의 PC를 만들, 좀 독특하잖아. 지금도 독특한데 옛날에 얼마나 독특하겠어. 그렇죠. 획기적이잖아. 획기적이죠, 그때. 그거를 배사 마운트 해가지고 모니터 뒤에 붙이고 막 이런다고. 지금은 배사 마운트에 모니터 붙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때는 PC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이었거든요. 아니면
일반 데스크탑 보드도 있어요. ATX나 마이크로 ATX 보드. 거기다가 오버클럭을 잔뜩 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성능은 또 장난 아니야, 또. 펜티엄 4보다 훨씬 높아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트위킹 보드, 그러니까 가지고 놀 수 있는 CPU였어요. 네. 그래서 이 CPU도 별도로 팔았고요. 그 메인보드도 팔았고요. 구할 수 있었어요. 가격이 좀 비쌌지. 근데 CPU는 가격이 비싸진 않았는데 네. 보드가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쵸, 보드는. 네. 보드가 당시에 막 20몇만 원 이랬어요. 근데 지금 20몇만 원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때 20몇만 원이면 정말 비싼 거였어요. 그쵸. 네. 이 제품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첫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스크탑용 코어2 듀오나 이게 아니라 얘예요. 예. 전력이 굉장히 낮고요. 25와트 수준. 그리고 이게 인텔이 만든 두 번째 노트북용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처음으로 만든 노트북용 프로세서가 펜티엄 M이거든요. 네네. 얘가 도선이 두 번째 버전이에요. 그 전에 한 버전이 있고 그 전에 인텔은 노트북용 CPU를 별도로 안 만들었어요. 그냥 데스크탑용 CPU를 가지고 혼용해서 썼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 펜티엄 M3 전력 좋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걸 쓴 거야. 근데 넷버스트를 만들었잖아. 넷버스트를 노트북에 못 넣잖아. 뜨거우니까. 그거 발을 어떻게 해? 그거 해결 그쵸, 어떻게 해? 근데 또 그런 제품이 있었다? 펜티엄 4를 노트북에 만든 제품이 있었어요. 또 시도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네, 뭐 두께가 막 이만해요. 있었어요. 사세요, 뭐 2만 원. 네, 뭐 체인텍이나 그런 데서 일부 막 이렇게 데스크 노트라 그래가지고 그런 제품도 있어서 펜티엄 4 CPU를 넣어가지고 그 히트 파이프 막 이따시만 해가지고 노트북이 이만한데 노트북 전체가 다 히트 파이프야. 막 그런 개판인 제품도 있었어. 낭만의 시대인데. 네,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용이 별도 CPU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P6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었고 만들어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클럭은 1.5, 1.7, 1.8밖에 안 되는데 2.8 펜티엄 4를 뺨을 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제품 완성도는 얘가 훨씬 더 좋네. 그래서 거기에 꽂히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일부 사용자 중에 일부 부류는 넷버스트는 쓰레기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넷버스트 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 네. 그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AMD를 쓰거나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부 사용자에게는 많이 선호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퍼지지 않은 게 당시에는 저전력 컨셉이 없었잖아. 그쵸, 저전력이라는 말도 없었던 것 저전력, 전기 그냥 때려 넣으면 되지 뭘 뭐 이런 그런 어차피 거라서 전원 코드 꼽는데. 그런 거라서 그때는 그게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슈죠. 그러니까 현재 CPU의 이 원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앞서간 제품이네요. 네, 굉장히 앞서간 제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애플에서 선택한 첫 번째 인텔 CPU예요. 애플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또 느낌이 달라지네요. 애플이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저전력이라서 저전력 고성능 좋아라고 했다는 얘기잖아. 자기네들 이상형에 맞는 제품. 애플이 보증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이 보증한 제품이야.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에요. 펜티엄 M 도선, 코어 솔로, 코어 듀오 요나. 제가 전에 중간에 요나 얘기 한번 했어요. 네, 요나 얘기는 들었어요. 네. 제가 그때 저는 CPU 봤거든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좋아. 와, 이런 기가 막힌 CPU가 있다니. 당시엔 충격이었어요. 20W, 30W밖에 안 되는데 듀얼 코어에 성능이 펜티엄 4, 막 펜티엄 D 막 뺨을 후리는데 발열도 안 나. 야,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솔루션이 별로 없는 거지.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도선 계열은 좀 있었는데 요나 계열은 많지 않았어요. 걔를 탑재한 노트북을 사야만 쓸 수 있었던 그렇겠죠. 거죠.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어느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지금에 비교하면요. 15W 수준인데 13,700 뺨을 때리는 거야. 근데 며칠 전에 자기가 그 얘기 했잖아요. T 계열 CPU. 인텔 거. 그 정도 충격. 그 실제로 제품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이런 거를 못한 게 아니에요.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맘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걸 CPU를 왜 그따위로 내놓냐고. 그건 다 물론 브라이언 크레이크 때문이긴 하지만. 네, 첫 번째 넘어서 이제 두 번째 소개하고 싶으신 CPU는 뭔가요? 두 번째 얘기는 저번에 얘기했어요. 어떤 거예요? 저 펜티엄 프로.
작업용. 네, 워크스테이션. 네, 워크스테이션. 인텔의 최초의 워크스테이션 CPU가 펜티엄 프로예요. 아, 펜티엄과 펜티엄 2 사이에 펜티엄 프로가 있어요 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그쵸.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CPU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게 아까 P6 아키텍처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P6 아키텍처의 원조가 얘야. 또 원조는 얘예요? 네, 걔 원조는 얘예요. 얘가 얼마나 괜찮은 제품이냐면 이게 90년대 후반에 나온 제품인데 지금까지도 이것의 개량형이에요. 사실상 첫 설계가 엄청 네. 잘 됐다는 거네. 기본 베이스는 얘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펜티엄 2가 만들어지고 업그레이드해서 펜티엄 3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그래서 넷버스트를 갖다가 포기하고 펜티엄 3를 가지고 다시 도선 만들고 그걸 개량해서 코어 스튜디오 만들고 그 다음에 코어 i 만들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온 거예요. 20몇 년 동안 아키텍처 하나 가지고 우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요? 세상에 이런 개쓰레기 제품이 어딨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어떤 분이 댓글로도 하셨지만 그분이 너무 자세하게 달아주셨어. 그거 보실 분 그거 보세요. 저보다 그분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셔. 당시에는 윈도우 95, 98 시대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16비트 90년대 코드와 32비트 코드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예. 근데 32비트 응용 프로그램 없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다 16비트형 응용 프로그램이야. 네. 윈도우 3.1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쵸. 근데 16비트 디코더가 없어 얘는. 32비트를 가지고 에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또 많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작이 나는 거야. 거기서. 성능이 100몇십만 원, 200만 원짜리 CPU가 나왔어. 펜티엄 프로가 사서 딱 꼽았어. 근데 프로그램을 돌리고 게임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더 50만 원짜리보다. 이런 개쓰레기 제품 이거 쌍놈의 인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쵸. 네. 돈은 몇 배가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뭐 이딴 제품이 다 있어. 막 이러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컨셉을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인텔은 이거 데스크탑 사용자가 다음 제품 사라고 내놓은 게 아니야.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기업용 워크스테이션 쓰라고 만든 네, 그쵸. 거야. 네, 기업용 워크스테이션 네, 쓰라고. 네, 네. 이게 이제 상대하는 제품이 뭐냐면 뒤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선스팍, DC 알파, 밉스 이런 서버용 CPU 있죠. 서버용 CPU. 중대형 서버용 워크스테이션 CPU. 네. 당시에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이 유닉스 기반의 워크스테이션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실리콘 그래픽스나 썬마이크 시스템즈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 3D나 개발자용이나 그런 그 머신들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쌌어요. 막 당시에 뭐 1,몇백만 원 이랬어요. PC 한 대가 뭐 실리콘 그래픽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거를 상대하려고 나온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2, 300만 원 해도 괜찮지. 지금 스레드리퍼 1,000만 원 넘어가잖아. 그쵸. 이거 뭐라 그래? 스레드리퍼 1,000만 원 넘어갔다 그래서? 뭐라 안 그러지? 예, 저희 그 스레드리퍼 보드만 150만 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렌노버에서도 그런 제품 나오잖아요. 그걸 타겟으로 거야. 근데 거기다 스레드리퍼에다가 지금 게임 돌리는 거야. 스레드리퍼에서 게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성능 제대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지금도 네,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러니까 욕 먹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 개념을 일반 사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 사용자 중에서 PC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소문을 막 내는 거야. 개쓰레기라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았냐? 한마디로 꺼진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키텍처를 지금도 우려먹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었다는 얘기지. 인텔이 지금까지 만든 CPU 중에서 망작은 딱 하나예요. 넷버스트. 넷버스트. 예. 네. 넷버스는 다 개판이야. 이 제품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윈도우 NT를 쓰면 돼요. 윈도우 NT가 3.0, 3.1, 4.0, 그 다음에 윈도우 2000. 맞아. 이렇게 가죠. 옛날에 그 다음에 그렇게 2003. 있었어. 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서버용 OS 있잖아요. 그쵸, 예. NT 서버용 OS. 윈도우 NT를 쓰면 날아다녀요. 근데 NT를 깔면 뭐해? 거기서 게이밍도 안 되고. 그쵸. 그건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인 사용자용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서버의 원조격 CPU, 서버 CPU 원조격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 라인업의 다음 제품이 제온이에요. 그쵸, 제온이죠. 예. 예. 제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서버는 X86에 서버가 없었기 때문에 서버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인텔의 최초의 서버 워크스테이션 CPU는 얘야.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쓰시는 거는 20년 전 서버 워크스테이션 CPU의 원조의 개량형을 쓰고 계신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CPU 역사상 펜티엄 프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제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게 인텔이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뭘 얘기하냐면은 나 뭐 하고 싶어? 서버 시장? 진출하고 싶어. 네. 그래서 펜티엄 프로에 진출했다 실패했죠. 네, 네. 실패한 이유는 타겟팅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사용자 시장에서 다 개판이야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겠냐고. 소문이 잘못 났네요. 소문이 잘못 났으니까. 네, 네. 펜티엄이란 브랜드 때문이야. 그쵸. 펜티엄이란 네, 브랜드를 펜티엄을 붙이면 안 붙이면 되는 안 거야. 되죠. 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따로 만들었죠. 그게 제온이죠. 제온이죠. 네. 그래서 아예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온 이건 서버용 니네 쓰지 마. 예,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제온이 처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다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인텔의 최대 수익 사업 중에 하나죠. 지금 서버 시장에 살아남은 제온 외에 살아남은 CPU가 없어요. 인텔 제온은 지금 현재 서버 시장의 90% 이상이에요. 그게 원조가 얘예요. 그래서 현재 CPU의 역사상에 펜티엄 프로를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제목을 보는데 바로 또 앞에 거랑 또 완전히 이어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붙인 거죠. 세 번째 CPU는 뭔가요? 세 번째 CPU는 제온이에요. 제온인데 한정해서 한정해서. LGA 775 베이스 제온.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제온도 CPU가 있죠. 그쵸. 현재 제온 CPU 사서 PC 만들 수 있어요? 일반 PC용으로는 만들기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건 서버용 보드 따로 예. 나오고 서버용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납품만 하잖아요. 그쵸. 옛날엔 제온을 CPU를 팔았어요. 그쵸. 예. 일반 보드에 꼽아서. 아, 일반 보드에 꼽아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사는 데스크탑 일반- 보드 있잖아요. 예. 데스크탑 보드용 제온이 나왔어요. 그럼 소켓이 같다는 얘기네. 소켓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다 꼽는 거야. 그럼 제온이 돼. 뭐 니들은 뭐 펜티엄 4 뭐 이런 거 쓰니? 난 제온 써.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유행했어. 아, 뭔가 좀 특이한 거 쓰고 계신 분, 쓰고 싶은 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제온 간혹가다 선택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어떤 거? 가격도 싸요. 재원이 더 쌌다고요? CPU가 25만 원이야. 제온이. 서버용이 원래 보통 더 비싸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요즘이 아, 요즘이라서. 요즘이라서 그런 거지. 당시에는 안 그랬다니까. 어. 제온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5가 25만 원인데 제온도 25만 원이야. 그러면은 제온 살 거야, i5 살 거야. 특이한 거 써보고 싶으면 당연히 좀 난 특별하다 하면서 재원 사겠죠. 뭔가 좀 이렇게 만지고 싶으신 에, 분 그런 분들 제온 뭔가 선택하는 트윗 거예요. 좀 해보고 싶고. 네. 예. 그런데 같은 25만 원인데 근데 얘는 95W인데 얘는 50W야. 제온이 한때 데스크탑 시장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소켓이 일단 같아요. 네. 775와 771이 있는데 네. 775는 그냥 꼽으면 되고요. 네. 771은 스티커질을 하면 돼. 모양은 똑같은데 핀이 4개가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아, 접점 스티커 뭐 이런 접점. 거. 예, 예. 그래야 인식을 할 테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쵸. 그냥 775 재원. 그냥 똑같은 거 팔았는데 좀 엔트리 레벨로 가면 다 775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 살 수 있었고 CPU를 그래서 팔았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온이 좋은 게 뭐냐면 제온 서버용이잖아요. 네네. 당시에 인텔이 하이퍼스레딩을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서 적용했었죠. 그쵸. 제온이니까 다 될 거 아니야. 그쵸. 하이퍼스레딩 뭐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하이퍼스레딩 없는 25만 원짜리인데 얘는 하이퍼스레딩도 있어. 그럼 이거 사야지. 그쵸. 그리고 거기다 오버클럭 하는 거야 또. 왜냐하면 TDP가 낮으니까. 그쵸. 예. 그래가지고 제 앞에 제온 가지고 오버클럭 하신 분이 저기 계시잖아요. 저 보드 나라. 카메라 뒤에. 한때 제온이 굉장히 특이하게 PC를 쓰고 싶은 분이 선택을 많이 했었고, 이게 굉장히 PC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되게 다양한 거지. 제온을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절. 난 좀 특이하게 쓰고 싶어. 그럼 이것도 쓸 수 있고. 저도 제온 한번 써봤어요. 근데 좋긴 좋아. 근데 단점도 있지, 물론. 클럭이 낮으니까. 그쵸. 그 기본 클럭이 낫겠죠. 클럭이 좀 낮죠. 네가 오버클럭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온이 덤핑이 떠요. 아, 어디서 쓰다가 나온 것들이 많구나. 아니요, 새 거가. 새 거가요? 덤핑이 떠. 많이 안 알려진 건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덤핑이 왜 뜨냐면 OEM 제품, OEM 회사들 인텔에서 직접 CPU를 사다 쓰는 그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뭐 10,000개든 10만 개든. 근데 인텔에서 밀어내기 해가지고 야, 나 좀 안 되니까 20만 개 좀 사가. 그럼 20만 개 사가야 되잖아. 그럼 나는 10만 개만 만든단 말이야. 그럼 10만 개 어떻게 할 거야? 팔아야죠 뭐. 그럼 시장에 던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덤핑.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CPU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뻘크로. 그러니까 그거를 재원이 그런 거 많이 흘러나와. 그러면은 갑자기 25만 원짜리가 막 20만 원, 15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야. 재원이. 그러면 그거를 사재기를 해갖고 PC 만들 때 그거 쓰는 거야. 근데 전력도 낮아. 하이퍼 스레딩도 돼. 뭐 오버클럭도 돼. 그러면은 이거 쓰지.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거 굉장히 많이 썼어요.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이때가 재원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었던 시절인데 그 뒤에 가서는 아예 재원이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고 이제 서버 시장으로만 시장에서 이동하는. 사라지고. 예. 그러면 이때 보통 어떤 보드나 뭐 이름 어떻게 썼나요? 그냥 775니까 응. 그냥 P45 보드에다 꼽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P45 보드 호환 리스트 보면 거기 재원 다 써 있어. 당시엔 그랬어요. 이때 당시는 어쨌든 뭐 호환되는 게 되게 그러니까 많아요. 뭔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저거야. 지금은 스레드리퍼 가지고 뭘 가지고 놀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스레드리퍼를 쓴다는 얘기는 스레드리퍼를 사서 내가 PC를 만들 거야. 그러면 뭐 렌더링 하는구나. 그쵸. 지금은 이거잖아요. 작업하거나 뭐. 지금은 근데 당시에는 재원을 사가지고 막 별생쇼를 다 해서 막 일반 보드 사다 꼽아갖고 막 이렇게 식으로 쓰는 거지. 재밌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놀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건가요? 어떤 CPU인가요? 네 번째는 인텔의 X스케일 혹은 스트롱암이라고 얘기하는 ARM CPU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네, 한데. 얘기했어요. 인텔이 만들었던 ARM CPU. 어떤 CPU인가요? 이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인텔이 매각했거든요. 도대체 그거 매각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뇌구조를 뜯어나 보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렇죠. 지금은 암이 또 대세니까. 지금 암 시장에서 넘버원이 어디죠? 애플 아닌가요? 애플이죠. 네. 당시에 암 시장의 넘버원이 인텔이었어요. 애플이 아니라 인텔이었다고요? 엑스스케일. 이 얘네들. 이게 암 시장 전체 1위였어요. 굉장히 많이 써있던 제품이에요. 옴니아 아시죠? 네. 옴니아 2. 네. 그거 얘예요. 엑스스케일이에요. 뭐 좋은 예라고 보기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말고는 쓸만한 CPU가 없었던 거예요. 얘가 성능이 제일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옴니아가 굉장히 안 좋은 저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건 OS 때문이고. 그쵸. CPU는 굉장히 좋은 CPU였어요. 당시에 옴니아 말고 PPC 계열, 그러니까 그 PDA 계열, 그쵸. 예. 나왔던 뭐 컴팩의 PDA나 뭐 소니 엑스페리아나 뭐 LG S18000 같은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쓰셨던 제품 그런 거 쓰셨던 분들이라면 아시는데 당시에 PDA 썼던 모든 PDA가 다 X스케일이었어요. 인텔 X스케일. 그리고 어디서 많이 썼냐면 내비게이션. 차량 내비. 요즘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하잖아요. 안드로이드 네. 이전에 뭐 매피나 뭐 옛날 PDA 옛날 보면은 PPC 쓰던 내비게이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PPC 쓰던 내비게이션이 다 인텔 X스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지는 그런 일반적인 PDA 스타일의 인베디드 스타일의 제품 CPU는 뜯어보면 다 인텔 X스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매각하겠어? 그러니까 왜 팔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인텔이 사업 정리화 한다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걸 원래 만든 데는 인텔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거 만든 데가 DEC.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네. 디지털 이퀴먼트 뭐 코퍼레이션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회사. 네. 여기서 만들었다가 인텔에 팔았어요. 그래서 인텔에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스트롱암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롱암으로 기억해요. 이 제품을. 옛날 사람이잖아. 스트롱암에서 이름을 엑스스케일로 바꿔요. 그리고 그걸 다시 마벨에 팔아요. 마벨 알죠? 네네네. 랜카드 만드는 마벨. 네네네. 그 마벨. 마벨에서 암 CPU가 나와요. 지금도. 그게 얘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고성능 암 CPU로 유명했던 게 인텔 엑스스케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팔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지금의 암 상황을 보면 애플하고 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쵸. 근데 그걸 과감하게 그냥 정리해버렸어. 물론 이해는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정리하고 나서 인텔이 뛰었던 게 아톰이야.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아톰의 아톰의 최후를 보는 그쵸. 우리는 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알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인텔의 아픈 손가락. 예. 그래서 인텔 엑스스케일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아,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예. 몰라요. 그냥 뇌피셜로 애플이 이걸 사다 쓰는 거지, 인텔에다가. 그쵸. 그랬을 수도 있겠다. 2000년대 중후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 만들기 몇 년 전 얘기예요. 인텔 X. 근데 인텔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나중에 그쵸? 인텔의 망사원만 한번 따로 콘텐츠화해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번 하네. 혹시 예. 뭐 필요하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인텔의 망한 사업만 골라.